일단 민주당은 탄핵 검사를 4명을 대상을 하고 있죠. 그중에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부르겠다. 김영철 검사를 시작으로 청문회 출석을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불출석도 염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성미 부위원장님, 법사위에서는 그래서 동행명령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국회법 131조를 보잖아요. 그럼 법사위에 회부가 되면 이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보고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1항을 보면요,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이것을 준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준용이란 말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출석과 관련된 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132조를 보면요, 국회법입니다.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조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검찰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충분히 저는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검사들이 불평 불만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와서 소명하면 또 국민들이 판단하고 오히려 검사들의 편을 국민들이 더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한 검사는 4명입니다. 어미준 검사, 김영철 검사, 강백신 검사, 그리고 박상용 검사인데 한 명 한 명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어미준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재판 관련해서 관련 재소자들에게 모해 위증 교사를 한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이 났고 이 위중교사 관련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김영철 검사, 가장 먼저 부르겠다는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가지고 장시호 씨와 이른바 뒷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영철 검사와 검찰은 장시호 씨가 거짓말했다, 과시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는 이른바 대선 여론 조작 개입 사건이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부적절하게 개입을 했고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이렇게 탄핵 사유를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적부심도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제가 가장 짚어보고 싶은 게 이 박상용 검사인데요.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징역 9년 6개월로 유죄 선고가 났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 울산지검 술판 사건이라고 사실은 저희가 이 점심시간에 전해드리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좀 지저분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당사자로 지목돼서 이 부분이 탄핵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이 주장을 이야기한 이성윤 의원의 발언부터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장검사는 수석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억 소리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청 복도바닥에 들어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발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인 대로, 허위라면 허위인 대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는 게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건데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둘 다 처벌의 강도는 다르지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돼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해당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봤는데 이게 이제 재물손괴로 봐서 탄핵의 하나의 사유가 된다라고 적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탄핵이 되려면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헌재의 정확한 입장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설시에서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된 측면이 있고 국민 전원이 이제 권력으로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영문을 손상한 행위가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는 좀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직무 관련성과 또 있다라고 봐야 될지는 법적으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일단 박상용 검사는 저 사건과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구장처럼. 그렇습니다. 이 뭐 그 당사자로 지금 지목된 사람은 그 주장을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이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참 생각해 보면 교묘합니다. 2019년 1월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이 민정수석은 조국 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성윤 그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검찰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해 8월에 검찰국장으로 영전을 하셨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이 보직 인사권, 승진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바로 잡았어야 되는 사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에 울산지검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는 감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찰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져서 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정권이 바뀌고 자신이 검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신분이 된 마당에 사실관계를 적시하지도 않습니다. 멋머였다고 합니다. 전원 형태 아닙니까? 저는 저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려면 어떤 근거로 무슨 자료 또는 누구의 증언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제기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 정황과 증거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박상용 검사는 이성윤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고소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런데 일단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하면요. 네. 이거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그 구장 차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이성윤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차후에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죠. 예. 근데 이 면책특권을 남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국민이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어쨌든 의혹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이 이것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면책특권만을 믿고 근거 없이 그런 남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영 의원이 이렇게 제기를 했으니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걸 증명해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저는 민주당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될 문제다. 하지만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탄핵이 일상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뿐 아니고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있었고 이제는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굉장히 여러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님. 네. 이렇다 보니 정치가 민생을 뒷전하고 정쟁에 좀 몰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지난 총선에 대한 민심 그거를 오독하고서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권한을 가진 쪽은 대통령 지금 정권 교체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힘을 갖는 게 아니라 국회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기득권은 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삶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게 어떤 법이 있습니까? 특검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탄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 선거를 앞두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본인들이 보은하는 길은 이길 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여기서는 김기흥 전 부대변인과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